이번 시간에는 은행의 관습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섭리에 따른 대차대조표로 바꿔보겠습니다. 은행의 재무제표는 다른 산업들의 재무제표와 많이 다르죠. 담고 있는 내용은 다르더라도 다른 산업들의 재무제표는 형식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은행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겠죠. 예전에 설명했지만 섭리에 따른 대차대조표는 산업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재무제표를 동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짓을 왜 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면, 동일한 형식과 동일한 내용을 담지 않으면 비교를 할 수 없겠죠. 기업별로 비교가 불가능하고 산업별로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기업 상태나 산업 상태나 사회 전체의 경제 상태를 알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직관에 의지하게 되고 저마다 상태를 다르게 판단하겠죠. 그러면 다른 해법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모두 동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기업을 살필 때 우선 살피는 게 뭔가요? 재무제표잖아요. 재무제표부터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산업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재무제표들 합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도 마찬가지죠. 전체 경제 상태도 합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산업이 다 다른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뿌리가 같으면 뿌리로 되돌리면 되죠. 그러면 같아지는 거죠. 특별한 건 아닌 거죠. 그래요. 은행이 바꿔지느냐? 바꿔져요. 이렇게 한번 쭉 바꿔봤어요. 안 바꿔지는 걸 바꾸진 않겠죠. 저번에 현대차 대차 대조표를 만들었죠. 어떤가요? 형식이 동일하죠. 자산, 작업수당, 그래요. 비작업수당, 자산 총계, 자본, 부채, 자본, 또 그 안에 형식들이 있죠. 형식들이 똑같아요. 똑같아졌으니까 비교 가능해지겠죠. 근데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다른 부분이 있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형식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형식이나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현대차와 다른 부분이 한 군데 있죠. 뭐가 다른가요? 자산에 보면, 국민은행에 보면 이제 작업 도구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크게 보면 비작업 수단이 있죠. 작업 수단, 비작업 수단인데 작업 수단에는 작업 도구밖에 없어요. 근데 현대차는 어떤가요? 재고 자산이 있죠. 재고 자산. 그 왜 그런가요? 현대차는 생산 자본이기 때문에 원료를 가공하잖아요. 그래서 상품 만들잖아요. 근데 국민은행은 어떤가요? 생산 자본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료를 가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재고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자산부터 볼게요. 화폐 및 화폐성 작업 도구가 있죠. 여기는 이제 현금 및 예치금에다가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더했어요. 왜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왜 화폐 및 화폐성 작업 도구에 포함시켰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요.
화폐를 바꾸기 쉬우니까 넣었겠죠. 그게 뭐냐 하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란 것은 과거에는 이제 단기매매 금융자산, 그렇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는 단기매매 금융자산, 차익 실현하기 위해 취득하는 금융자산이 포함이 되죠. 주식과 단기 채권이 이에 해당하죠.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뭔가요? 현금화하기 쉽겠죠. 그래요. 현금화하기 쉬워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현금화하기 쉬워야 돼요. 왜 그런가요? 화폐화하기 쉬워야 되죠. 화폐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은행은 뭔가요? 주로 대출이자로 소득을 얻죠. 대여자본이죠. 대여자본은 무엇을 거래하나요?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를 하죠. 그래요. 그러면 은행은 뭔가요? 화폐를 대여해 주죠. 화폐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거죠. 화폐를 거래하는 건 아니죠. 화폐로 교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나요? 빌린 자에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화폐를 되돌려 줘야 되잖아요. 화폐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화폐는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화폐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죠. 그 권리를 구매하고 뭘 주나요? 이자를 주는 거죠. 거래예요. 상거래죠. 현대차 자산은 어떤가요? 78조인데 화폐성 작업도구는 15조죠. 근데 은행은 자산은 훨씬 적지만 은행은 36조 가까이 되죠. 은행은 42조 가까이 되죠. 절반밖에 안 되지만 작업도구는 화폐 및 화폐성 작업도구는 한 30조 가까이 되죠. 훨씬 많죠. 그래요. 현대차는 화폐라는 건 현대차에게도 작업 도구죠. 하지만 소득을 어떻게 얻나요? 자동차를 판매해서 얻는 거죠. 근데 은행은 그래요. 화폐가 많아야 되겠죠. 화폐를 매개로 거래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요. 그래요. 또 투자금융자산이 있죠. 그 투자금융자산도 보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여기 보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보면 어떤가요? 국채 및 공채, 금융채 이런 거죠. 투자금융자산도 보면 어떤가요? 뭐 국채, 공채, 금융채 동일하죠. 그래요. 장기간 투자를 하더라도 화폐화할 수 있는 자산에 주로 투자를 하죠. 그래요. 화폐를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국채나 공채, 금융채 이런 거는 바로바로 거래가 가능하죠. 거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하루 이틀이면 되겠죠. 그래요. 국채나 공채, 금융채 투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국채를 또 이렇게 구매하는 세력이 있어야지 국가도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이유도 다 있는 거예요. 은행들이 은행만 그래야지 않겠지만 그래요. 은행들이 이제 국채의 수요자인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은행들은 파생 금융 상품도 거래하죠. 이자율 관련 선도 선물 스왑 옵션, 통화 관련 선도 선물 스왑 옵션, 주식도 있죠. 선물 옵션 거래를 해요. 거래 규모가 꽤 크죠. 이런 것들이 자산도 규모가 꽤 커요. 한 4조 5천억 가까이 되죠. 그래요. 이런 거는 왜 하나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자율 변동하면 자산 가격이 변동하잖아요. 그래요. 워낙 그 통화도 마찬가지죠. 통화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도 거래하니까 그래요. 환율도 변동하는 거죠. 그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거래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유형자산도 있겠죠, 은행도. 그래요. 뭐든 생산하기 위한 공장은 없겠지만 다 있겠죠. 다 나와 있잖아요. 업무용 토지, 업무용 건물. 그래요. 이런 다 있는 거예요. 유형자산. 그래요. 상거래 채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대자동차 대차대조품면 매출 채권이 있죠. 근데 국민은행은 어떤가요? 매출 채권이 없죠. 보통 은행이 아닌 다른 사람에 속한 기업들은 매입 채무도 있죠. 이 매입 채무 없죠. 그래요. 매입 채무 이런 게 없어요. 부채 보면 매출 채권도 없고, 다른 기업들은 현대자동차처럼 매출 채권도 있고 그래요. 매입 채무도 있죠. 그래요. 왜 없을까요? 은행들은 저번에 설명했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거래해서 소득을 얻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얻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은행도 판매하는 게 있죠. 판매하고 소득을 얻는 거죠. 수수료건 이자건. 이자는 뭘 판다했나요? 화폐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다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상거래 채권이 있는 거예요. 상거래 채권이 있어요. 매출 채권이 있는 거예요. 대출 채권은 어떻게 분해가 되나요? 대출 원금 채권과 매출 채권으로 분해되는 거죠. 뭘 매출하나요? 일정 기간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출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뭐 외부 투자도 다 하겠죠. 같아요. 다 이런 것들이 자산인 거예요. 부채는 부채는 대여자본 부채와 기타 부채로 나누어진다 했죠. 차입금이 있겠죠. 그래요. 국민은행도 차입금이 25조 가까이 돼요. 사채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일반 사채가 있을 테고 뭐 금융채를 발행하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연구처도 발행했어요. 은행은 연구처도 발행했어요. 볼까요? 은행에 보면 자본 항목에 자본 항목에 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본 항목.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게 있죠. 그래요. 현대차는 이런 게 없었죠. 신종자본증권이 뭘까요? 뭔지를 보니까 그래요. 만기가 없는 채권이에요. 이자율은 4%고 그래요. 근데 이제 상환할 수는 있어요. 발행일로부터 5년 중도 상환 옵션 도래일 이후 매 이자기일마다 은행의 선택에 의해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행이 마음을 먹으면 상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상환 안 해도 돼요. 상환 안 해도 되면 그래요. 그게 주식이 되나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채권과 주식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는 거예요. 상환해야 할 의무를 봐야 되겠죠.
주식은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없죠. 기업이 망했어요. 주식은 휴지가 되죠. 상환할 의무가 없어요. 채권은 어떤가요? 의무가 사라지지 않죠. 연구철학에서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갚아야 할 돈인 거죠. 상환해야 할 그래요. 자금인 거예요. 그래요. 잘못 분류한 거죠. 채권이에요. 수정을 했죠. 또 보면 은행에서 가장 큰 부채는 뭔가요? 예수부채죠. 319조 가까이 되죠. 이거는 이 돈은 뭔가요? 기업이나 은행에서 기업이나 은행 기업이나 또 그래요. 다른 기업이나 다른 종류의 기업이나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맡긴 돈이죠. 그래요. 부채죠. 갚아줘야 되는 거죠. 이 돈은 뭔가요? 대여자본 부채죠. 뭘 샀나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샀죠. 그럼 뭘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 예금 이자를 지불하잖아요. 거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예금을 하면 그것을 또 대출을 하죠. 그래서 대출 이자를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부채와 대출 채권은 어떤가요? 규모가 거의 비슷하죠.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항상 보면. 예금을 했는데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금한 화폐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자를 줄 거예요? 예금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맡기면 어떤 좀 무식한 이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돈이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100% 안전하지는 않죠. 돈을 또 그 돈을 빌려주니까 누군가에게 돈 떼일 수 있잖아요. 옛날에 문제가 생겼던 적도 있죠. IMF 사태가 터졌을 때 1997년도 한국에서 은행들 망하고 그랬죠. 그래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저축은행도 한 10년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부채도 예금, 원금 채무와 매입 채무로 나눌 수 있겠죠. 대출 채권처럼. 그래요. 그렇게 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본은 자본금, 순이윤 누주금 이렇게 둘로만 나눠진다 그랬죠. 그 자본 총계 이렇게 구해서 그래요. 대차대조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되돌려지죠. 되돌려지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도 바꿔볼 수 있겠죠. 현대차는 바꿔봤죠. 여기서 바꾸진 않았어요. 그 작업이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바꿔지는지 안 바꾸는지 그거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그 손익계산서까지 작성 안 해봤어요. 작성 어떻게 한다 했나요? 자본 변동표 보고 그래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수정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 돼요.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